오늘 오후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낙원의 섬.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경찰서 창설 이후 74번째 살인사건 발생. 고인은 런던대 고고학 교수 라오 루오였다. 최초로 시체를 발견한 사람. 루오 교수의 여조수 릴리입니다. 그리고 루오 교수가 이끄는 박사과정 학생 에디.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신임 경찰서장 파커는 릴리와 에디로부터 경보를 받고 즉시 2명의 하급 경찰관 로즈와 비 형제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는 더운 기후와 극도로 높은 습도로 인해 대부분의 배우들이 익숙하지 않다. 이로 인해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경찰서의 인사가 자주 변경되었습니다. 이 2명의 여성 경찰관, 다이 자매님과 후안 자매님이 여기에 온 지 며칠 됐나요? 둘 다 다른 곳에서 공부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제작진들의 빡빡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키이라 나이틀리와 엠마 왓슨을 초청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국장과 경찰서의 고위 간부들은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에서 상병으로 일했던 여경 로즈를 영입해야 했다. 해외에서 재전 입되어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경찰서에서 근무. 고인이 된 로오 교수가 살해된 장소. 고고학 캠프의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로오 교수는 죽기 전에 이 텐트에서 일했습니다. 파커가 비 형제와 로즈와 함께 텐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로오 교수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근시 안경을 착용하고 입가에 거품이 나고 있어 독살이 의심됐다. 그 옆 테이블에 퓨어레시스 인티머리. 반쯤 마신 인스턴트 커피를 들고 있는 퓨어레시스 인티머리.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스턴트 커피가 반 컵 있어요. 시신을 발견한 릴리와 에디에 따르면 루오 교수는 60대인데 평소 건강이 좋다. 그런데 지난 며칠간 위장 불편감을 느꼈습니다.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릴리는 오늘 점심시간에 루오 교수를 만났을 때 여전히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인스턴트 커피 한 팩을 만들어서 그의 사무실 텐트로 보냈습니다. 시간은 정오 12시쯤이었는데 1시간 반 정도 후에 사무실 텐트에 혼자 있던 루오 교수가 갑자기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 다른 텐트에서 일하고 있던 에디와 릴리가 소리를 듣고 도착했을 때 루오 교수는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릴리는 휴대폰을 찾기 위해 서둘러 다른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긴급 전화번호로 전화함. POLR은 응급 서비스에 전화했습니다. 긴급 전화번호로 전화함. 에디는 로우 교수를 돌보기 위해 뒤에 남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할 무렵에는 로우 교수는 숨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릴리와 에디의 증언에 따르면 로우 교수는 죽기 30분 전 인스턴트 커피 반잔 마시는 것 빼고 다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게다가 파커가 현장을 조사하던 중 로우 교수의 몸에서 희미한 마늘 냄새가 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파커는 로우 교수가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어야 했다고 추측했다. 이 독은 인체에서 대사된 후 마늘 같은 냄새가 난다. 더욱이 비소 중독은 매우 빠르게 발생합니다. 보통 20에서 30분 안에 사람을 죽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로우 교수가 독살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릴리는 로우 교수를 위해 인스턴트 커피를 끓여주었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분명합니다. 그러고 보니 먼저 약간의 보너스를 추가해보자. 최근 많은 친구들이 일을 시작하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고개를 숙인 채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경우 어깨, 목, 허리가 통제불능 상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미아저 어깨 및 목 마사지기의 최고 버전으로 긴장을 풀어보세요. 설날에는 집에서 성형수술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걸 내려놓을 수 없어. DSX-rated 부모님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뜨거운 압축은 외관이 고급스럽고 뜸 탄소 열 압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이라고 하면 뜸 탄소 열 압축도 있습니다. 뜸 탄소 온찜질. 뜸 탄소 열 압축은 외관이 고급스럽고 뜸 탄소 열 압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오래된 근육을 눌러 복종시키세요. 그들은 그녀를 가장 좋아하는 큰 아기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모두가 직장과 학교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친절해질 시간이다. 보기 좋은 선물이네요. 가격 대비 좋은 가치입니다. 좋은 선물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쯤은 얻을 수도 있겠네요. 100만 개 이상의 뿔을 판매한 미아오 자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미아오 자매님의 마사지 헤드는 제가 사용해본 것 중 가장 인간의 손과 비슷합니다. 특히 업그레이드된 마스터 모드. 누를 때의 강도와 정밀도. 예전 주인보다 전혀 열등하지 않습니다. 목이 단단한 고기인지 아니면 승모근 근육과 풍부한 가방. 그러니 나를 위해 짜내셔도 돼요. 온찜질 다시 켜기. 막힌 곳 다 열어줘. 멋지네요. 텐챙은 모두가 오랫동안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깨와 목에 통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에 맞춰 휴식을 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추 척추증이 찾아올 것입니다. 야옹 자매가 더 많은 요리를 하게 할 수 있어요. 베스트셀러 3개와 높은 평가를 받는 재구매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발한 기술과 높은 수준의 구성. 뒷면을 클릭하면 작동이 시작됩니다. 매우 편리함. 모드도 많고 사용하기도 편해요. 평소에는 허리와 다리를 마사지할 수도 있습니다. 마사지샵에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여성의 날 쿠폰 받아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배송 보험을 통한 보장된 가격 프로모션. 1년 이내 품질 문제 발생 시 무상 교환. 인사말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상자 포장. 개인 소장용으로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파워커는 릴리에 대해 별도의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릴리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변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릴리는 자신이 실제로 로우 교수를 독살했다는 사실을 재빨리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계정에 따르면 2달도 더 전에 로우 교수는 그녀와 에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사람은 고고학팀을 결성했다. 고대 무덤을 찾기 위해 런던에서 파라다이스 아일랜드까지 여행하세요. 하지만 2달이 넘게 세 사람은 밤낮으로 조사하고 발굴했다.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릴리는 세 사람이 고분의 위치를 찾지 못했다고 의심했다. 그녀는 연구자료에서 고대 편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19세기 어느 선교사가 쓴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평생 동안 다양한 고대 무덤을 찾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로우 교수와 다른 세 사람이 찾고 있는 고대 무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릴리는 편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 고대 무덤은 현재 고고학팀이 발굴하고 있는 장소에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녀는 2주 전에 로우 교수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의외로 팀의 리더인 로우 교수는 고집이 세었다. 발굴 장소 변경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릴리가 창조한 신뢰할 수 없는 역사적 정보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릴리는 매일같이 비효율적인 일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을 증명하고 싶어. 그런 다음 그는 로우 교수를 강제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에디를 새로운 장소로 데려가 고대 무덤을 계속 검색했습니다. 며칠 전 오후, 릴리는 고고학 캠프 근처의 산과 숲의 환경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버려진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집 주변에는 오래된 플라이페이퍼가 몇 개 놓여 있습니다. 이 플라이페이퍼에는 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기와 파리를 죽이는데 특별히 사용됩니다. 이 플라이페이퍼를 본 후 릴리는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텐트로 가져가서 물에 담그십시오. 그러다가 매일 로 교수님의 커피에서 플라이페이퍼에 적신 비소가 함유된 독수 몇 방울. 경미한 비소 중독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욕부진,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음. 중독된 사람은 흔한 위장병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릴리는 이것을 사용하여 로우 교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고고학팀을 자발적으로 탈퇴. 뜻밖에도 며칠 동안 비소가 함유된 커피를 마신 후 로우 교수는 그는 실제로 목숨을 걸고 비명을 질렀다. 아무래도 내 몸속에 신격화된 물질이 점점 더 많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급성 중독 증상의 최종 원인. 로우 교수를 독살했다고 인정했지만 하지만 릴리는 결코 로우 교수를 죽이고 싶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즉, 그녀는 우연히 실수로 로우 교수를 살해함. 비경관은 릴리의 텐트로 갔다. 유독물로 의심되는 물이 담긴 유리병이 발견됐다. 그는 즉시 병과 로우 교수의 남은 커피 반 컵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로우 교수의 통치자,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경찰서와 협력하는 제3자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테스트 및 분석 수행. 파커와 로즈가 릴리를 안고 있었어요. 고인의 배낭, 휴대폰, 기타 개인 소지품 가져오기. 다시 경찰서로. 이제 퇴근할 시간이다. 박 씨는 이 사건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은 몰랐다. 그런 다음 로즈와 비 형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쉬게 하십시오. 그러나 재생 진행률 표시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됩니다. 상황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연 다음날 출근 후 POLIC. 물론 다음날 출근 후. 과연 다음날 출근 후 POLIC. 물론 다음날 출근 후. 제3자 실험실의 테스트 및 실험실 결과. 파워커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부검 결과 로우 교수는 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릴리가 로우 교수를 위해 끓여준 커피에는 비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 형제는 릴리의 텐트에서 발견된 유리병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량의 대장균만 검출됨. 다량의 대장균만 검출됨. POLCS의 인트메라이에는 비소 잔류물도 없습니다. 비소 잔류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릴리가 수집한 플라이페이퍼도 70년 이상 전에 테스트 및 생산됨, 장시간 습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라이페이퍼에 있는 비소는 증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로우 교수는 릴리가 그를 위해 끓여준 음료를 마셨다. 플라이페이퍼에 적신 더러운 물에 커피를 섞은 후 위장 불편 증상, 오리목살찜 30개 먹는 거랑 비슷해요. 대장균 감염은 가벼운 비소 중독의 징후가 아닙니다. 로우 교수를 독살한 살인자는 전혀 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로우 교수가 이끄는 박사과정 학생 에디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에디가 중독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워커는 에디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릴리를 풀어준 후 사건을 재구성했다. 그리고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화합물 중 하나인 비소는 독성이 매우 강하여 엄격하게 통제되는 약물입니다. 살인자는 그러한 약물의 치사량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둘째, 릴리와 에디의 증언을 바탕으로 로우 교수는 위장 불편을 겪었다. 이틀 동안 거의 못 먹었어요. 죽기 전 그는 릴리가 끓여준 인스턴트 커피만 마셨다. 인스턴트 커피에서는 비소 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파커가 로우 교수의 사무실 텐트에서 현장을 조사하던 중 음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로우 교수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습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자는 어떻게 중독을 완료했을까요? 로우 교수의 몸에 독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황한 파커. 나는 현장에서 다시 가져온 로우 교수의 배낭을 살펴보았다. 그는 어제 배낭을 확인했다. 안에는 자외선 차단제 2병, 자 2개, 우비 2개만 들어있습니다. 수입할 수 있는 품목도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확인해보니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파커가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던 바로 그 순간 경찰관 B는 로우 교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로 교수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박사과정 학생인 에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사과정 학생인 에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의 박사과정 학생인 에디 POLIC에 관한 내용입니다. 젊은 남자와 속삭이는 두 사람은 뭔가 숨은 동기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다. B 경관은 우연히 에디 LIC와 통화하던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B 경관은 에디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남자를 우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의 유명한 갱스터 마자이입니다. 마자이는 평소에는 일도 안 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속여 생계를 유지한다. 단지 이 제품이 매번 저지르는 사기의 양이 크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단지 이 제품이 매번 저지르는 사기의 양이 크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매번 저지르는 돈이 크지 않아서일 뿐이야. LIC. 단지 이 제품이 매번 저지르는 사기의 양이 크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를 공식적으로 비난한 관광객은 없다. 그를 공식적으로 고소한 관광객도 없습니다. 그를 공식적으로 비난한 관광객은 없다. 그래서 경찰은 늘 그의 행동을 눈감아왔다. 영상 속 에디와 마자이의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로우 교수가 두 사람의 대화를 촬영한 이유는 무엇일까? B 형제는 마 제이를 찾았습니다. 그를 대면하여 반대 신문할 준비를 하라. 뜻밖에도 마자이는 B 형제를 보자마자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B 형제는 빠르고 신속하게 그를 따라잡아 그를 제압했습니다. 마자이는 강제로 진실을 고백했다. 그는 몇 주 전에 에디에게 수백 달러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친해졌어요. 약 일주일 전, 에디는 마 제이를 찾기 위해 주도권을 잡고 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고고학 팀에서 훔친 골동품 동전을 재판매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마 제이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방금 VC 거래에 도달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로우 교수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나타나는 걸 봤어요. 로우 교수는 오랫동안 에디의 절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에디와 마 제이 사이의 전체 거래 과정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마 제이의 회상에 따르면 로우 교수는 당시 매우 화가 났습니다. 에디의 골동품 동전 도난을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로우 교수가 정말 이런 짓을 한다면 에디의 공부가 망가졌을 수도 있다. B 형제는 이를 근거로 추측한다. 에디는 아마도 로우 교수의 말이 사실인지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상대방을 독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 다음 B 형제는 자신의 추측을 설명했습니다. 파커에게 보고됨. 에디를 의심한 파커. 에디가 진짜 살인자임이 거의 확정됐어요. 그는 에디가 우연히 그것을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릴리는 파리 종이에서 비소를 추출합니다. 로우 교수 살해 시도. 그래서 그는 상황을 이용하여 로우 교수를 경화된 물질로 독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쉽게 살인의 책임을 릴리에게 전가하세요. 이것을 생각한 파커는 즉시 여경 로즈를 데려왔다. 고고학 캠프로 돌아가기. 에디에 대한 대면 신문이 시작됐다.
경찰이 그를 살인 용의자로 의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디는 정말 침착해 보였어. 그는 처음으로 골동품 동전을 훔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사 학위에 관심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알고 보니 에디는 현재 5만 명의 팬을 보유한 고고학 셀프 미디어 블로거입니다. 이르면 지난해부터 곧바로 학교를 자퇴할 계획이었다. 자신의 계정 관리에 집중하세요. 에디의 견해로는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업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자신을 정당화한 후 에디는 경찰이 치아오의 어머니와 조이의 어머니와 아들을 조사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치아오의 어머니는 고고학 캠프가 위치한 숲의 숲주인이다. 그녀의 아들 조이는 16세 소년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 어머니와 아들은 고고학 캠프에서 800m 떨어진 목조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2달 이상 전, 로우 교수는 릴리와 에디가 처음 발굴을 시작했을 때 이 살림으로 데려왔습니다. 차오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 세 사람은 합법적인 고고학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지방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치아오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말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말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녀의 아들 조이는 내성적이고 예민합니다.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고학팀의 오랜 발굴 작업. 조이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후 지방정부 부처에서는 차오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고고학팀은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굴 작업이 시작된 이후 조이는 종종 한밤중에 고고학 캠프 주변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로우 교수와 세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해 온갖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싶어 어느 날 밤 조이는 세 사람을 이용하여 텐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로우 교수의 사무실 텐트에 침입, 내용물을 바닥에 던지세요. 그 결과 로우 교수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 그와 부딪혔다. 로우 교수는 조이의 괴롭힘에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결국 현장에는 차오의 어머니가 도착했다. 고고학팀에 사과하세요. 로우 교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치아오의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고고학팀의 리더인 로 교수의 관계를 보여준다. 은근히 모순이 있네. 그래서 에디는 경찰에게 모자를 찾아 상황을 물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에디의 이야기를 듣고 파커는 뜬금없이 짐작이 갔어. 이 살림 속에는 어떤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치아오 어머니와 그녀의 아들은 고고학팀을 계속해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의문이 가득한 파커는 로즈와 함께 고고학 캠프를 떠났다. 치아오의 어머니와 아들에게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숙제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돌아갈 계획이다. 그는 먼저 숙제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는 먼저 숙제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돌아갈 계획이다. 경찰서로 돌아온 후 파커는 로즈와 비 형제에게 치아오 어머니와 아들의 배경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인터넷에서 로우 교수 관련 영상을 봤는데 그는 우연히 로우 교수가 말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습관적인 행동을 하다. 즉, 나는 근시용 안경을 벗는 것을 좋아한다. 안경 관자놀이 깨물기. 파커는 문득 깨달았다. 살인자는 아마도 로우 교수의 습관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근시 안경의 양쪽 관자놀이에 미리 독을 발랐다. 로우 교수 살해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생각한 파커는 경찰서와 협력하고 있는 제3자 연구소에 재빨리 연락했다. 로우 교수의 근시 안경의 관자놀이를 확인하는데 집중하게 하세요. 비소 잔류물이 있습니까? 같은 시각 로즈 경찰관과 비형도 차오 모녀의 신상을 문의하고 있었다. 중요한 발견도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정보 표시. 조이의 아버지 조는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가하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 그녀는 인생의 사소한 문제로 치아오의 어머니를 자주 구타합니다. 약 8년 전, 아빠 차오, 치아오는 의문의 실종을 겪었고 그의 행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치아오의 어머니는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왼쪽 천국의 섬. 주변 이웃들은 이 문제를 치유할 방법이 있다고 느꼈지만 하지만 누구도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 정보를 알게 된 후 파워커는 아빠 차오가 이미 엄마 차오의 손에 죽은 게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차오만은 유적지가 있는 살림에 시신을 묻었다. 아마도 그들은 고고학팀이 차오 아빠의 시신을 발굴할 것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치아오 어머니와 그녀의 아들은 고고학팀의 발굴 작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고고학팀의 리더인 로우 교수를 죽일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추측을 검증하기 위해 파커는 즉시 로즈와 비형과 함께 차오의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경찰의 조사를 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차오의 어머니는 남편 차오의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방금 이 집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또한 로우 교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이는 질문에 직면했을 때 항상 복종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되뇌며 파커는 모자가 즐겁지 않은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외출 전 그는 차오 어머니 집거실 구석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녹청으로 얼룩진 구리 덩어리 더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교에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치아오의 어머니는 근처를 걷고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버려진 구리 재련 공장에서 픽업. 이 말을 들은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치아오의 어머니 집에서 장미와 비 형제를 데리고 나감. 파커는 커밍아웃 후 먼저 로즈를 혼자 돌아다니게 했다. 시체 해부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비 형제를 데리고 방금 차오마가 언급한 버려진 구리 재련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중에 파커는 비 형제에게 아이스맨 오즈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오즈는 신석기 시대 기원전 3300년경에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몸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 보존된 천연미라 중 하나. 1991년 등산 매니아 그룹. 알프스에서 우연히 발견된 외치의 시신. 발굴 당시 시신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불순물이 거의 없는 순동도끼도 들고 있었다.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 고대 인체를 연구했을 때 여러 곳에서 과도한 양의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즈는 독살되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등에 화살을 맞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과학자들은 오즈에 과도한 수준의 비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추측합니다. 아마도 평생 동안 구리 재련소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내 구리, 경화된 재료 잔여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 오즈가 이 폐수를 마신 게 틀림없어. 이로 인해 신체에 과도한 양의 신이 존재하게 됩니다. 파커는 살인자가 로우 교수를 독살했다고 의심합니다. 버려진 구리 재련 공장 근처의 폐수에서 추출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파커와 비 형제는 구리 재련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구리 재련 공장 앞 웅덩이에 있는 파커. 나는 폐수를 조금 가져다가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후 파커는 즉시 폐수를 사용하여 정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미량의 비소 화합물이 성공적으로 추출되었습니다. 박 씨의 추측이 맞는 것 같다. 살인범은 폐수에서 독을 추출해 로우 교수를 독살했다. 파커가 살인자의 독의 근원을 알아냈을 때 여성 경찰관 로즈, 경찰서로 복귀. 그의 최근 연구 결과를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치아오의 어머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로즈는 줄기에 아빠 치아오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아빠교의 이름 옆에는 십자 표시도 새겨져 있습니다. 나무 전체가 묘비처럼 보인다. 로즈는 아빠 차오의 시신을 이 나무 밑에 묻어야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듣고 나면 파커와 비 형제는 즉시 굴착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큰 나무 기슭까지 장미를 따라가세요. 그 결과 조이가 나무 아래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걱정스러운 표정. 파커는 이 상황을 보고 직진했다. 경찰은 이 나무 밑에 차오 아빠의 시신이 묻힌 것으로 의심했다. 조이에게 직접 말했어요. 조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실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망설임 끝에 단순한 성격의 조이는 3명의 파커에게 과거 사건을 알려주세요. 8년 전 어느 날 오후 치아오의 어머니는 무엇인가를 하러 나갔습니다. 아빠 차오는 겨우 10살밖에 안 된 조이를 데리고 근처 산과 숲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이는 실수로 발을 삐었다. 아빠 치아오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맘 치아오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치아오의 아버지는 매우 불행하다. 치아오 엄마한테 다 털어놨어. 그를 때리고 걷어차다. 치아오의 아버지가 치아오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는 또한 10살짜리 조이를 고의로 집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조이는 그날 집 밖에서 어머니의 자비를 구하는 고통스러운 간청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자비를 구걸하던 어머니의 기도가 갑자기 멈췄다. 조이는 그의 아버지가 멈췄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심하게 문을 향해 걸어가는 나는 집에 가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다. 그 사람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지 누가 알겠어요? 나는 어머니가 산탄총을 들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의 가슴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조이는 너무 겁이 나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본 후 그는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고 당분간 나올 수 없었다. 조이는 어두워질 때까지 자신의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치아오의 어머니가 그를 집 밖에 있는 나무로 데려갔습니다. 조이는 당시 아직 어렸지만 기본적으로 추측했습니다. 아버지를 쏜 후 어머니, 이 나무 밑에 시체를 묻었어요.
그래서 조이는 결국 이 나무줄기에 올라섰어요. 아버지의 이니셜과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묘비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죽이는 걸 목격한 이후로 조이는 말이 없어졌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어린 시절을 추억하기 위해 이 나무 아래로 가겠습니다. 2달여 전 루오 교수의 고고학팀은 이 산림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세요. 조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휴식을 방해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종종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고고학팀을 겁주고 싶나요? 그러나 그는 루오 교수를 독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파커는 짧은 생각에 빠졌다. 조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루오 교수를 독살한 살인자는 오직 차오 어머니일 수밖에 없었다. 파커는 비 형제에게 남아서 시신을 파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녀와 로즈는 조이를 치아오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마교와 정면으로 맞서다. 예기치 않게 파커의 살인 혐의에 직면, 치아오의 어머니는 자신이 로우 교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다. 그녀는 8년 전에는 가정폭력을 견딜 수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가슴을 산탄총으로 쐈다. 하지만 아빠 차오, 치아오는 총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부상을 입은 것뿐이었습니다. 당시 치아오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2가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는 가족의 저축을 모두 가지고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를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아빠 차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간단하게 상처를 치료한 후 그는 가족의 저축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지옥섬이라는 또 다른 섬으로 갔어요. 이후 우리는 차오의 어머니, 아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8년 동안 치아오의 어머니는 조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이에게 그의 아버지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힌트. 목적은 아들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가 언제라도 돌아올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치아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 파워커와 로즈 모두를 믿을 수 없게 만드세요. 동시에 비 경찰관이 소식을 전했다. 그는 조 아빠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집은 파헤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파커는 즉시 지옥섬 경찰에 신고했다. 마침내 조이의 아버지 조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하면 치아오 어머니와 그녀의 아들은 로우 교수를 죽일 동기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치아오 어머니와 그녀의 아들은 로우 교수를 죽일 동기가 없게 됩니다. 그럼 살인자는 누가 될까요? 파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이 사건은 원래 이런 우여곡절도 있을 거예요. 경찰 수사가 갑자기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경찰서와 협력하는 제3자 연구소에서 전하는 소식. 박 씨는 더욱 놀랐다. 실험실 직원은 로우 교수의 근시 안경을 신중하게 테스트했습니다. 관자놀이에서는 비소 잔류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살인자는 관자놀이를 씹는 로우 교수의 습관을 이용하지 않았다. 누가 그를 독살시켰는가? 이 경우 살인자는 어떤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치명적인 독소가 로우 교수의 몸에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서로 돌아온 후 소송을 염두에 둔 혼란스러운 파커. 현재 경찰이 입수할 수 있는 모든 단서와 증거. 개편됨.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완전히 무시되었던 디테일이 파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루오 교수의 배낭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모두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2병, 자 2개, 우비 2개. 이 항목들을 좀 봐. 파커는 꿈에서 깨어나 마침내 살인자의 수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바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로즈와 비 형제에게 전화하세요.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다니세요. 사건이 발생한 고고학 수용소와 주변 지역을 다시 수색했다. 비 형제와 로즈 둘 다 파커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파워커는 너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실수를 하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고고학 캠프에서 멀리 떨어진 진흙밭에 있었습니다. 안경 케이스를 파헤쳐 내부에는 금속 프레임 근시 안경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경은 로우 교수가 사망할 때 착용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파워커는 에디와 릴리를 발견했습니다. 2사람에게 안경 케이스를 보여줬어요. 안경 케이스를 보고 갑자기 얼굴이 변한 에디. 무심코 돌아서 달려가다. 그러나 그는 비 형제에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제압당했다. 그런 다음 파워커는 치아오 어머니와 그녀의 아들을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추론을 표현했습니다. 서스펜스 모브야이의 대부분의 팬들이 처음에 추측한 것처럼 로우 교수를 죽인 진짜 범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학생 에디였습니다. 그 이유는 로우 교수가 독살된 후 오직 에디만이 그와 단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에디는 처음으로 릴리가 파리지에서 비소를 추출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루오 교수의 비밀을 독살하여 강제로 빼내려는 시도, 그리고 고고학 캠프 근처 버려진 구리 재련소가 발견됐다. 완벽한 살인 계획이군요.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형성되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에디는 인터넷에서 배웁니다. 아워선 에디는 인터넷 학습 방식을 통해 엘세닉 인터넷 석 아오키알러, 구리 재련 폐수에서 물 추출의 성공 이미지 검색. 아오키알러는 마법사 검색에서 구리 처리 폐수를 성공적으로 추출했습니다. 구리 처리 폐수 추출 성공. 치명적인 경화물질이 추출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비소 화합물을 몸에 발랐습니다. 루오 교수의 근시 안경 두 관자놀이에 에디와 루오 교수는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왔습니다. 나는 루오 교수가 관자놀이를 씹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루오 교수가 자신의 작업에 있어서 세심하고 사려 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 작업 중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거의 모든 개인 물품을 입으로 준비해드립니다. 그래서 루오 교수가 독살되어 죽은 후 에디는 릴리의 기회를 이용하여 긴급 전화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루오 교수의 배낭에서 여분의 근시 안경을 재빨리 꺼냈습니다. 루오 박사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관자놀이 부분에 도구로 교체했습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마친 후 떠났다. 안경 케이스와 함께 관자놀이에 독이 묻은 안경을 몰래 넣어두세요. 그들은 고고학 수용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함께 묻혔습니다. 이 핵심 증거를 숨겼습니다. 에디의 원래 의도는 살인을 범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오 교수를 독살하여 쫓아내려고 한 릴리를 비난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릴리. 사건 이후 그는 자신이 루오 교수를 독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에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비소를 추출하는 데 사용된 플라이 페이퍼 릴리는 유효기간이 지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파리종이에서 많은 대장균을 추출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릴리가 루오 교수를 위해 끓여준 커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아내는데 실패했다. 경화된 재료 구성 요소 감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는 에디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가 자신의 계획을 너무 확신한다는 것이다. 에디는 관자놀이에 독이 묻은 안경만 쓴다. 고고학 수용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묻혀 있음.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파커가 드디어 손잡이를 잡았다. 파워커는 또한 에디의 살인 동기를 조사했습니다. 에디는 박사 학위를 받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다. 에디가 쇼를 주최하도록 초대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보물을 탐구하는 TV 프로그램. 영국 동전 10만 개라는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루오 교수가 정말로 자신이 골동품 동전을 훔쳤다고 학교에 신고했다면 그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의심할 바 없이 TV 프로그램 진행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디는 미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루오 교수를 설계하고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파워커의 추론을 들은 후에도 에디는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싶었습니다. 이때 그는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경찰서와 협력했다. 타사 연구소의 소식. 새로 발견한 근시용 안경의 관자놀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소 잔류물이 검출됨. 그리고 안경 케이스에서 에디의 지문이 추출되었습니다. 에디는 그 문제가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해야 했다. 전체 사건은 파워커의 추론과 일치합니다. 나중에 에디와 릴리는 모두 중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다. 사건이 해결된 후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의 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총경관.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에서 잦은 살인 사건을 보고 경찰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은 파커를 위해 또 다른 수습 경찰관을 고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관광객의 돈을 속이는데 능숙한 마제이입니다. 최고 교육감 주최 공개 채용 중 마트사이. 필기시험 최고 점수로 인턴 자격 취득. 이 사람은 전과가 많지만 수석 검사관은 자신이 좋은 후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호의 사연. 높은 점수를 받은 영국 미스터리 드라마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의 고전 사례. 고고학 팀의 살인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살인자라는 원칙. 그러나 이야기 속 미스터리를 설정하는 감독의 방식은 꽤 성공적이었다. 여전히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 페이퍼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살인자의 범행 방식은 그야말로 완벽했다. 단점을 찾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클릭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달콤한 오렌지의 소리가 오랫동안 함께 하시길. 다음 호에서 만나요.